지금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언론에서 지난번에 묻기 때문에 네. 물어서 제가 준비하고 있다 그 말씀을 했고, 지금 저희 당으로서는 4월 7일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가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당으로서는 대선의 어떤 전초전과 같은 4.7 재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힘을 합해야 되고요.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그 4.7 선거 우리가 승리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그러면 4월 7일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공식 선언은 하겠지만 마음은 있으신 건 맞죠? 네,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만나고 그러신 건 아닙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원내대표 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사실은 2018년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어떤 검찰 개혁의 단초가 되는 공수처법 등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던 네네. 바로 그 본인이시기도 하셨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어떻게 헤쳐나가셨습니까? 뭐 당시에 뭐 어려웠다는 것은 저희가 소수 집권 여당이었죠. 네. 소수 여당이었죠. 그러니까 뭐 저희 당 의석이 129석이었으니까 뭐 국회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고, 야당의 어떤 협조를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수처법이라든지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은 저희가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위해서는 5분의 3이 필요합니다. 상임위에서. 그것을 어떤 야당과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공수처가 탄생하고, 이제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제 이루어져서 그 법안에 따라서 이번에 이제 LH 공사의 수사 자체가 네. 이제 그 국가수사본부에서 담당하게 된 뭐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내 어떤 그 친문들의 마음, 이런 어려운 일을 해낸 홍 의원한테 많이 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식 선언하진 않으셨습니다만 당권에 분명히 마음이 있으시고, 지금 이 같은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분이 두 분이 더 계세요. 송영길 의원과 지금 우원식 의원이 있는데, 네. 자, 홍영표만큼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당권을 가지면 이런 것들을 하겠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뭐 올해는 사실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네. 대선 승리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마무리하기를 많은 우리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위기도 빨리 극복하고, 네. 또 경제 회복의 성과도 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마지막까지 당이 중심을 잘 잡고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의 안정과 단결,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 이것을 위해서 당대표가 일해야 된다. 그거는 뭐 누가 해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거기에 이제 누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냐, 네. 이런 이제 선택을 저는 당원들이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홍 의원님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적합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뭐 그거는 좀 제가 출마 선언하고 나중에 물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저는 사실은 어떤 일을 잘한다, 네. 일을 맡기면 확실하게 마무리한다, 네. 좀 믿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제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뭐 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뭐 그래서 올해 지금 굉장히 당으로서는 어려운 해입니다. 이제 과거에도 보면 대선을 앞두고 뭐 당내 갈등과 대립 이런 것도 아주 심해지고, 그렇죠. 네. 그러다 분열까지도 됐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뭐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난 이후에도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는 우리 당원들 80만 명이 전부 다 지지하는 후보들을 응원하고 네. 이렇게 할 텐데, 끝나고 나서 그런 것들이 전혀 당의 어떤 갈등이나 분열로 이루어지지 않고, 네. 대선 승리를 위해서 80만 당원이 다 힘을 모으는
뭐 그렇게 하는 데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냈던 성과가 있으신 만큼 여러 가지 좀 말씀하실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나중에 출마 선언하시고 난 뒤에 한 번 더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역에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전당대회에 나서게 되면 당 대표에 매진하시게 되면은 지역에는 좀 소홀해지는 게 아닐까, 지역민들이 조금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는 일은 아무래도 좀 과거와 같지는 않겠죠. 그러나 뭐 지역의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평은 군부대가 있는데 네. 이 군부대 이전 문제가 지금 부평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그 일을 지금 계속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좀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해서 특히 삼보급단을 이전하는 문제인데요. 오늘 여기 제가 부천에 왔더니 오정구에서 군부대 이전 문제도 지금 부천도 심각한데 특히 오정구에서도 이제 부대가 아마 이전하게 되는데 그 지역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마무리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서 저는 뭐 지금 국방위원 소속이고요. 네. 뭐 그 일은 지금 뭐 장관이나 관계자들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네. 또 인천시랑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